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그대여 날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그대여 날 여러분 같이 박수.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건 그대에게 듣고 싶은 말 그대에게 받고 싶은 건 내 마음이 너에게 얼마나 전달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해봐도 내 마음이 사랑이 말은 누구 담길지도 몰라 그대여 이 말 꼭 들어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그대여 날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안아주오 그대여 날 그대여 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희석입니다. 오늘 도시와 농촌을 잇다 2018 도농상생 청년 농업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남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자리에 저희가 이 모던 다락방의 멋진 무대를 함께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네. 아까 노래도 같이 하시고 해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자,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에서 도농상생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답을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7분의 농업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병률 선임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북농업농촌발전연구원의 박재동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재동입니다. 유일한 여성 출연자시죠? 청년 여성농업인 CO 중앙연합회 부회장이신 이소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팬클럽 데리고 다니는 건 반칙 아니에요? 실제 전국 각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고 있는 저희 청년 여성 농업인 회원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썬블럭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다들 뽀이시고, 예,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 수상자회 회장이신 좌태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전에는 폭삭 소가수다. 저는 소가수다. 예, 저는 기농 13년 차 제주도에서 귤농사 짓고 있는 좌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좌 씨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좌 씨가 제주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 우측에 앉으셨는데 오늘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농부십니다. 교육과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농부 크리에이터 강영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관객은 없지만 유튜브에서 인터넷으로 저는 팬들을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농사짓방 운영하고 있는 강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농업 다큐멘터리 영화 팜보이즈의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권두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배기로 물품 농업 세계 일주를 했었고 그 영화로 파밍보이즈라는 거를 출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권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출연자 소개해드릴게요. 농업계 새내기시고 초보 농부이지만 정말 이 각오가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인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8개월 차 초보 농부 김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인기 씨까지 함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분들 모시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자 도농상생 청년 농협인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도농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병률 선생님, 도농상생 정확히 어떤 얘기인가요? 도농상생이라는 게 도시에 있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하고 농민들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잘 살아가자는 그런 게 바로 도농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윈윈하는 것이죠. 짝사랑해도 안 되고 서로 등져도 안 되고 같이 잘 살아가는 게 바로 윈윈하는 전략 도농상생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이소희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농상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농상생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잘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경북 문경에서 굉장히 숲속 산속에 유기농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산속? 네, 완전 산속이에요. 윤택이 가야 될 만한 곳? 그렇죠. 오. 네. 그 전기 전화가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저희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와. 그런 산속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 외에도 자연 환경이라든지 가장 먼저 꽃이 피는 생강나무 꽃이라든지 주변의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에게 SNS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힘드셨던 부분들을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자연에서 힐링하고 싶습니다. 네. 라는 소통을 또 해주세요. 그러면 직접 농장에 와서 좋은 공기, 좋은 밥 먹고 농사일도 도와주시면서 치유가 되신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에서 농촌에게 주는 소통,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촌은 도시에게 이런 좋은 자연 환경과 이런 좋은 농산물들이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너무 좋으세요. 너무 명확하게 와서 이렇게 조목조목 딱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확 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삶의 마지막 끈 하나를 잡아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농촌에 와서 삶의 희망을 찾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건강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이거 진짜 도농상생이네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보자면. 예, 그렇죠. 그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소통이 돼야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감하면서 농촌의 먹거리라든가 농촌의 자연 환경 그리고 농촌 문화, 도시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해야지만 서로 신뢰감이 생기고 아픈 사람도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걸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SNS 교감도 될 수 있고 도농교류도 직접 잘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로컬 푸드 뭐 이런 운동도 예전부터 있더라고요. 저 일부러 한번 농촌도 한번 가봤거든요.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신속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 그렇죠. 예. 강영수 씨 이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뭐 소통에 관련된 거 지금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딱 보면은 농촌에 살 것 같이 보이는데
나름대로 저는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농촌과 상생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SNS 아까 말씀하신 SNS, 농사직방 그런 걸 통해서 도시인들에게, 도시 청년들에게 농업을 좀 더 쉽게 알리는 그런 예. 작업을 하고 있죠. 딱 봐도 청담동 사시는 것 같은데. 좀 나이 좀 괜찮나요? 아니, 도대체 어디세요, 지역이? 대구입니다. 딱 들어봐도 느낌이 대구로 들리죠. 아, 빵수의 1분 잡초. 오늘은 잡초 중에서도 이 잡초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잡목.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트랙터를 소개합니다. 73마리요. 소가 73마리가 있다는 소리죠. 조금 수위가 있는. 혼자 코스 요리하고 노래방 간다. 그러니까 농사직방을 보면 진짜 농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정보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 농업에 대한 정보보다는 농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농업화시키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요즘 사실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있어야만 젊은 사람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예, 그렇게 해서 더 찾아가서 네, 이 농업이 재밌겠다. 이게 막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매력 있는데 뭐 예. 이렇게. 네. 좌태사님 지금 그러니까 원래 도시에 사셨어요, 딴 데? 예. 어디 도시에 사셨어요? 있습니다. 저는 거의 전국 팔도를 누볐습니다. 군 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예. 군 생활을 10년 하시다고요? 예. 그러면 그럼 예비역? 지금은 예, 아직도 예비군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로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13년 차 됐습니다. 13년 차. 네.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뭐 농사를 지셔서. 네. 농촌이 주가 아니라 모두가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도시에서 해줘야만이 네. 농촌에선 더 맛있는 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보통 보면은 외국 과일들 그다음에 뭐 수입차 이런 거에 뭐 기능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네. 판매를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농민들은 내 농산물을 너무나 좋게끔 내 애기처럼 다뤄서 이렇게 만들어 생산하고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도시민들이 이거 하나 더 사주시는 것만이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 진짜 뭐 자식처럼 이렇게 잘 키운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 농촌에 촬영 갔다가 소를 한 15마리 키우시는 분인데 같이 이렇게 소똥 치는 거 막 촬영하다가 아유 막 사료 먹이는데 막 무슨 마음이세요? 그랬더니 내 자식 같지. 그래서 근데 자식을 왜 파세요? 그만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어떠냐 궁금합니다. 아까 권도현 씨가 언뜻 얘기 듣기에는 많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12개국 35곳의 농장들을 한번 돌아봤었어요. 12개국이요? 네네, 좀 젊었을 때. 어디인지 대강이라도 기억나시죠? 보통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는 뭐 프랑스, 뭐 벨기에, 그다음에 네덜란드, 뭐 이탈리아, 뭐 인도도 간 적도 있었고 네팔도 간 적도 있었고. 뭐 농업이나 낙농업 선진국들 많이 다니셨네요. 네네, 뭐 농업 선진국도 많이 다녔었고. 네, 아나스타입니다. Double bed if you stick People here are 저희가 보통 이제 우프라는 거를 통해서 많이 여행을 다녔었어요. 우프는 뭡니까? 우프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농장에 가면은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해줘요. 노동력을 제공을 해주면 농장 주인은 저희들한테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목적이 조금 더 현실적인 농업과 좀 더 가까이 네.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농업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맘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게 그러네요. 전 세계적으로 우프라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와, 뭐 많은 걸 배우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이 대본을 받기 전에 도농 상생이라는 말을 솔직히 조금 잘 몰랐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여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도농상생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는데 네. 참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외국 선진국에서도 많이 겪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농촌 관련된 일을 많이 겪으셨으니 좋은 정보를 또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렬 선생님. 예. 이게 뭐 기회가 있어야 경험을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남 선녀들이 좋은 결과가 되려면은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만나야죠. 예. 그러니까 농업 농촌도 그리고 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또 우리 농촌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만 농촌에 가고 싶고 농촌에 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동경도 생기고 또 충동도 생기고 그런 네.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라고.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가 있습니다. 발음을 잘하시네. 예.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 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언뜻 들으면 지방 중심주의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농촌이 만약에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줄어서 동네에 6분 사시고 4분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농사는 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가서 거기 사셔야 뭐가 돌아가고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역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대로 살면은 우리나라 300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역 소멸이라고 하죠. 예. 그런 데가 일본에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요.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내놔도 뭐 팔리는 것도 없고 그냥 땅값도 말로는 있는데 거래도 없고 이제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게 우리 농협에서도 도와주고 전문가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해야죠. 예. 네. 자, 두 번째 주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귀농입니다. 귀농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귀농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생각하고 내려갔다가 동네 이장님한테 혼만 2시간 동안 나고 오신 분도 있고 넌 마을에 왜 안 나타나냐고 혼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늘 보고 있고 감이나 익어가는 거 보다가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귀농이라는 게 이제 어울려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 겪어보신 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김인기 씨한테 여쭤볼게요. 10년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어요. 네. 이게 용기가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직무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약간 그 매너리즘에 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제가 이제 매일 똑같은 일을 매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변화의 어떤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제 농촌, 귀농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네네. 무슨 농사 지세요? 지금은 가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지요? 네네. 왜 가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귀농을 결정했을 때 그 경북에 있는 그 가지 교육을 듣게 됐어요. 근데 가지 농사가 이제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수확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폭염이라서 네. 가지는 매일 수정하고 매일 따고 매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일을 처음 해봐서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좀 해봤는데 네. 또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그 뿌듯함이 있습니다.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한 2달이나 3달쯤 있다가 나 이거 약간 후회되는 거 조금 있었다. 이건 극복을 했다. 힘들었지만. 솔직히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인복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귀농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좀 마음은 편히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아내께서는 후회하신 건 없대요? 아직 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네? 아 우리 집은 조금 후회하더라고요. 약간 눈빛에 있더라고요.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궁금한 게 나 귀농했다 하시는 분, 예. 저기 하얀 옷 입은 분에게 마이크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예, 그냥 궁금해서.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김미래라고 합니다. 김미래님은 네. 언제 귀농을 하셨어요? 저는 올해 5월이요. 5월이요? 네. 진짜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네. 그 일 돕는다는 걸로 약간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어떤 농사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그 양계, 산란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류독감 뉴스를 보세요? 가슴이 아프네요.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닭에서 그냥 알만 나오면 그거 갖다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에 조류독감이 크게 돌았을 때 네. 저희도 맞았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소독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쪽, 그쵸. 예, 우리 양계장에서는 발견도 안 됐는데. 아니 저희는 저희 양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막 닭이 열나고. 네, 닭이 막 들어갔는데 막 죽어 있고 네.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직접 겪으신 분들이라서. 박재동 원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 분, 두 분 요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네요. 청년 농업인들 또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을 일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투자 규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네. 짐 로저스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 35세 정도의 젊은 나이라면 아내와 함께 농촌에 들어와서 한국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 농업에 블루오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네. 앞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죠. 아,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좌태산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생활도 해봤고 농촌도 해봤고 군 생활 다 해보셨어요. 네네. 예.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군에 몸을 담았습니다. 근데 농촌에 왜 들어갔는지가 그게 더 획기적으로 여기 계신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가업을 꼭 승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저는 가업과 빚을 한꺼번에 승계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는 바람에 군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망가지는 집을 살려야 된다. 5년 동안 농사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처럼 체계화된 교육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13년 전에. 오로지 그쵸. 제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다시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터득한 게 귀농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 있습니다. 아까 무슨 상 받은 게 뭐예요? 올해 농업인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입니다. 네. 보통 여기에 수상되시는 분들은 연수익이 1억 이상 그 정도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들이 받는 상이고 거기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억대 수입 이상 분들? 네. 형 뭔가 달라 보이죠? 오, 잠깐 마이크 내려놔. 진짜로 얼마까지 최대 매출을 1년에 얼마 했는지 저 귓속말로 3억 5천? 3억 5천이요? 예, 조수익이긴 하지만 농산물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총 수익이 3억 5천까지 찍어봤습니다. 김민기 씨, 네. 올해 매출이 죄송합니다만은 경험이니까 지금 아직 네. 배우는 단계. 올해 이제 시작 단계고 기간이 짧아서 네. 한 2,500 정도 했습니다. 2,500. 네. 얼마나 좋아. 둘이 멀쩡한 회사 다니다 말고 이제 그만두고 둘이 합해서 2,500이면
배우는 단계잖아요. 다른 거는 학원비 써가면서 하는데 5년 동안 그만둘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잘 안 될 때. 5년 동안 진짜 부도가 안 난 게 다행이죠. 그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그랬겠어. 너 왜 내려가가지고 그러고 있냐. 30년 근속하면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재능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경험하시고 군인 정신도 또 거기에 들어갔을 테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강영수 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유야 농촌 가면 뭐 먹고 사냐? 꼭 그 표현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유 많이 듣어요. 아유 너 초원이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래요. 이런잖아요. 뭐 먹고 사냐, 먹고는 사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맞아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맞아요. 농업을 한다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단 굶어 죽진 않아요. 아 그래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다 키우고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수확해서 돈이 안 될 뿐이지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진 않아요. 겨울에 너 뭐 먹고 사냐라고 하겠죠. 또 가지 하면 가지 먹고 살고, 네, 쌀 하면은 쌀 먹고 살고. 영양이 좀 똥것으로만 불리하겠죠. 보이게. 그나마 몇 개 좀 팔아서 영양을 균형을 좀 맞추기도 하고. 그렇지. 예. 계란은 저쪽에서 갖다 먹고. 예, 서로 물물 교환도 가능하고. 그러네요. 예. 방금 아까 이제 가지에 있을 때 올해가 사실 가지가 되게 힘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폭염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잖아. 맺어가지고 늦게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 그걸 모든 사람이 알면은 이제는 이제 농촌에 가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 자연재해 그렇지.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농업은 방학이 있다. 방학? 예, 사무실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방학 없거든요, 사실은. 방학이라뇨? 농업은 농한기라는 게 있어요. 예, 자연이 하지 마. 농번기, 농한기. 예, 추우니까 안 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럼 겨울에는 농한기엔 할 게 뭐 하세요? 아니 놀러 다니는 건 아닌데 어디 가세요? 아니, 솔직히 어디 가세요? 외국 여행도 가세요? 여행도 좀 다니고 1월달에 이제 작년에는 라오스 갔다 왔고요. 이번 1월달에는 이제 베트남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농사가 좋으면 라오스를 하우스라고 그러겠어요. 휴식이 있어야 진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휴식을 갖고 이게 다음 농사하기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 접하신 분들은 아마 그래 이거 매력 있다. 내가 한 달 반 동안 유럽을 갔다 오겠다. 뭐 배낭여행을 가겠다. 이런 꿈을 꾸기에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네요. 여러분들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년이 없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죠. 그죠? 그렇죠. 송혜 뒤에서- 선생님. 예, 그래. 근데 농사를 짓는 거는 정년이 없잖아요. 또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런 게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귀농이라는 게 그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돈을 버는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서 소득을 굶어 죽지 않고 또 남들처럼 잘 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고생하고 신경도 더 썼는데 그렇죠. 많이 벌어야 이걸 하는 맛이 나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농진청, 여기 농협 네. 이런 데 보면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종합센터도 있고 귀농귀촌 본부도 있죠. 그죠? 그런데 많이 교육을 받고 또 상담도 받고 심지어 귀농 먼저 한 선배 귀농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또 괜찮은 선배님들 그런 분들을 멘토로 좋은 분들을 해서 그러면은 귀농에 아마 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농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우리가 뭐 자연도 좋고 뭐 정말 사명감도 좋지만 어쨌든 이게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도시에 부자들이 많죠, 그렇죠? 많은데 사실 농촌에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농가가 104만 농가거든요. 많이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에서 4% 정도가 억대 농부입니다. 3%, 4%.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부자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네. 그냥 금수저처럼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억대를 가질 수는 없죠.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정말 노력하면은 그 이상도 네. 그렇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권도현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보셨어요. 네네. 외국에서 본 농민들은 부자던가요? 부자인 농부들도 있었지만 네. 마음이 부자인 농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였어요? 겪으신 곳 중에? 호주였습니다. 호주. 네. 거기는 직업 중에 이제 장래 희망이 네. 농부가 거의 한 2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정말 좋다. 그만큼 이제 자기 부모님이 농부다 하면은 바로 이제 따봉 뭐 브라질이잖아요, 따봉은.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놀란 게 호주에서 촬영팀 이렇게 가는데요, 농촌 가는데 사탕수수밭이 1시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차 타고 가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쓰자는 거야.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가다가 자동차 검문을 해요. 사과 같은 거 다 뺏겼어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지역에는 검문을 통해서 과일을 다 빼세요. 여기에는 과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굉장히 국가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농업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소희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화두예요. 예, 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농촌의 발전이 일자리 해소에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농업 농촌에서 뭔가 이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처음 본질적인 질문부터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농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특히나 저희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해서 네.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왔니?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직 못해서 왔냐고. 근데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라기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디자인 전공하신 분께서 네. 농업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시면서 정말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농업 디자인을 같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역시도 아이들이 좋고 농업 농촌이 좋아서 제가 직접 농사 지어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저희 농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있는 청년들에게 농업 농촌에 일자리 많습니다. 일자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오시면은 돈 지원해 줍니다. 근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직업 2위 농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농업 농촌에 있는 분들께서 정말 좋은 직업이고 농업 농촌에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있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진짜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나는 너무 좋다. 나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전라북도 고창에서 땅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땅콩? 네. 제가 여기서 느끼는 행복은 실상 농촌에서 한 달에 2~30만 원 정도도 못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수당 자체가 없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 저희 마을에 뭔가 청년이 들어와서 활기를 북돋아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할머니들의 그 한 달에 30만 원씩 시장형 일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막 시장 가가지고 나 오늘 호떡 하나 내가 쏠게 뭐 1,000원짜리 이렇게 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머리 한 번 더 볶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특히나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재밌는 거를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있어 저는 그 행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세요. 예, 정말 이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사실 좀 적적함도 느끼고 뭔가 하고 싶으신데 소일거리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함께 즐기면 어른들도 건강해지시고 우리 또 젊은이들 얘기 잘 들으세요 요즘. 예전에 어린 것이 뭘 알아 했다면 요즘은 그래요 젊은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 들어 이렇게 해서 호응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예.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을을 꼭 지키십시오. 예. 그러길 바랄게요. 사실은 그 언젠가부터 우리 농촌에서 길 물어보려고 농사 짓는 분들 저기 무창포 어디로 가요? 하면 일어나서 사장님 없어 저리 가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일을 돕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어른들 또 젊은이들에게 또 일자리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중심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 씨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뿌듯한 이야기 들으시니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죠. 네. 뭐 제가 저도 같은 입장이지만은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대구에서 청년 협업 농장. 네네. 보통 이렇게 농촌에서 협업 농장이 있는데 도시형 협업 농장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냥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이 조금이나 있던가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도 잠시 쉬고 싶을 때 와서 농사를 같이 지어보는 거예요. 왔다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바로 다음 날 안 놔도 돼요. 재밌다. 그렇게 협업 농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우스를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목적 자체가 도시가 요즘에 이제 도시농업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시에는 그런 대도시는 도시농업의 기반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청년 농업인의 육성 포인트를 잘 결합할 수 있는 거. 그걸로 해서 이제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인기 씨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수입이 됐으면 좋겠다. 가지농사 얼마까지 한번 1년에 매출을 올려보고 싶으세요? 지금 좀 욕심을 부리자면 그냥 수입 그러니까 다 떼고 1년 해서 한 3,500 정도만 벌었으면 조금 더 올리시면 한 4,000? 네. 그 정도만 일단 벌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하나 이제 계획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주제였었는데 농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였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하시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리더가 되실 확률도 굉장히 높으시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초기거든요. 이 청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게 그리고 확실한 거는 아마 농촌에서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정말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훈 선생님, 젊은이들이 했을 때 경제적 측면으로 굉장히 나라에서도 이익이고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식량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70억 인구, 72억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100억 인구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죠. 그렇게 된다면 식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맨날 곤충 먹으라 그러고 그러죠. 얘기 나오니까. 예, 우리가 뭐 실제 이제 사료까지 다 합해서 하면은 거의 뭐 자급률이 23.5% 정도.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식량 빈국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농촌의 건강을 이루는 부분들로 우리가 농촌을 튼튼하게 또 우리 먹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가장 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젊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 농업 선진국들은 대부분 보면은 수학을 해서 돈 버는 부분들보다가 묘목이라든가 종자 개발 이런 부분들에서 로열티 받아 먹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도 과일 부분이나 대부분 과일이나 종자 부분들은 대부분 로열티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종자 개발을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죠. 농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적극 공감합니다. 진짜 충격이 청양고추를 먹는데 제가 청양고추가 외국에 로열티 나간다는 거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청양고추를 외국에다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종자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뭐 뉴스에는 맨날 나옵니다. 위에는 토마토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도 없고 씨 없는 수박은 왜 나만 못 먹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예.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종자 개발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이 산업 경제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 객석에 계신 분들과 잠깐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묻는다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 혹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분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두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안성에 있는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농부사관학교 이석희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뭐 거기서 가장 크게 느낀 점 하나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부들의 삶이 어떤지를 제일 궁금했었어요. 다른 나라의 농부들의 삶. 그래서 그 많은 농장을 다니면서 저는 농부들과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농부들의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가진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농장이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남자치고는 눈물이 많아요. 솔직히 2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보통 결혼식에는 신부가 많이 울고 남자는 안 울잖아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울고 신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장을 떠나고 하면서 운 적이 좀 많았었어요. 그 이유가 그런 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 많으신 분들이 결국은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법을 제일 잘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간의 그런 신뢰가 정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기간이 오래 지나도 농부분을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아 나도 그 사람을 좀 더 가깝게 여기고 소통하고 좀 정이 많은 농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소는 못 키우시겠네요. 소 키웠다가는 거의 원앙소리 돼가지고 한 40살까지 살겠는데 소들. 맞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소가 6마리 있었는데 마음 아팠죠, 막 그때 울고. 네, 정말 떠나갈 때. 맞습니다. 그거 아이 사람이 선하구나. 이래서 아니 사실 난 농업하시는 분들 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좀 막 억지고 뭐하고 막 이런 거 같아도 농부들은 다 선해요. 보면 뭐 나눠줄 줄 알고 맛있어 하면은 괜히 뭐 한 박스라도 뭐 주려고 그러고 이런 인품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권우현 씨. 좋습니다. 한 분만 더 딱 한 번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라고 하고요. 네. 그 청년사관학교에서 왔는데요. 저 초보 농부 8개월 차 그 김인기 씨에게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8개월이 되었는데 만약 8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다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기농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 생활로 돌아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8개월 전으로 갔습니다. 아직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고요. 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이제 막 1년 잠깐 조금 조건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회사가 잘 된다고 그러고요. 네, 대기업과 전 사원을 흡수해서 대기업으로 가고 연봉은 한 200%가 오르기로 했고 천장도 높아졌고 사무실 중앙에는 커피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고 그리고 평생 직장 또 보장까지 한다네요. 예. 방금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 잠깐 흔들렸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막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사실 지금 생각 드는 거는 제가 좀 더 빨리 귀농에 대해서 눈을 떴고 더 교육을 듣고 그랬더라면 저는 8개월이 아닌 8년 전에 귀농을 했을 겁니다. 이제 교육을 듣고 알아보니 그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는 그 혜택이 참 많습니다. 지원해주는 제도도 많고 각 지역의 그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에서
교육도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뭔가 제가 그 타지에서 그 기반을 잡으려면 좀 더 일찍 귀농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으신데요. 한 분만 더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분.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완주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지역 농산물로 이용해서 빵과 쿠키를 만들고 있고 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귀농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이 귀농에 대한 의미를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좋은 말씀이시네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농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좀 규정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농촌에서 쿠키를 만드는 부분들도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내지는 옆집 농산물을 가지고 그래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충분한 농업이죠. 농업이 그래서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서 단순히 농사만 지어서 생산해서 생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이제 가공을 해서 또 유통을 해서 서비스업을 곁들여서 하면은 고가 그 상품의 상품성을 만들 수 있죠. 농산물도 제품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6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같이 해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단어가 될 수 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맞답니다. 뿌듯하시죠? 좋습니다. 자, 오늘 김병률 선생님 도농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저는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남희석 씨하고 같이 해서 행복했고요. 젊은 청년 농업인들하고 같이 있어서 엔돌핀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 도농상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뿐만 아니고 농촌의 체험이라든가 농촌 환경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도 농촌에서는 도시에 제공해주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그걸 향유하고 그런 감성적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같이 함께 하는 게 이 도농상생이라고 보고요. 그게 바로 선순환 구조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소희 씨 어땠어요? 그 청년 농업인 토크 콘서트라는 게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서로의 고민을 또 같이 나누다 보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막 한 발을 내딛었으니까 이런 기회의 장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도농상생의 좋은 소통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행복을 도심에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다 왜 살아? 그러길래 행복하려고 사는데 그랬더니 행복이 뭐야? 그러는데 그냥 건강하고 자식들 잘 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자를 갑자기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행자가 다행행자고요. 복자가 보일시에 한일 입구 밭전자랍니다. 그래서 한 입 먹을 밭이 보이면 다행이다라는 게 행복이라고 하네요. 꼭 돈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밭을 일구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주인공이 되시고 지금 오늘 도농상생 이라는 그 주제로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요. 그 행복 도심에 잘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 도농상생 청년 농업인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청년 농업인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오늘 처음 시작하신 분도 만났고 세계 일주를 갔다 오신 분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세계도 그렇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도 되고 이 문제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 걸로 해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줘야 하는 도시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정말 도농 상생이구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돌아가서 농사 열심히 지어서 또 소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하고 농촌을 잇는 역할에 이 토크 콘서트가 작은 역할이라도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정말 농부가 되고 좋은 농사거리를 도심에 이렇게 올려준다면 도심에서도 정말 건강하고 멋진 식탁 맞이할 것 같아요. 도농 상생 청년 농업인 화이팅!